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 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내가 돈을 불 속에 던져버리고 헤어지려고 하는 나와 아내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65년, 1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나요? 사상계에 발표되었으며 사상계라는 잡지 이름이에요, 이거는. 자,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세 남자가 우연히 요거 체크 들어가겠다. 그죠? 하룻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인간적 소통이나 연대감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잠깐 뭐라고? 인간적 소통이나 연대감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요게 이제는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을 그린 소설이다. 우린 여기서 요 한 문장을 통해 세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는 60년대 서울이라고 하는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연히 만났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통이나 연대감이 어떻게 된 상실된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60년대 서울, 그 다음에 현대인의 모습,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단절하고 철저한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숨어있는 나와 안과 아저씨라는 인물을 통해 현대사회의 고독과 소외를 다루고 있다. 인물들 간에 무의미하게 전개되는 대화, 그 다음에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에서도 인물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60년대 당시 도시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현대를 상징한다라고 본다면요, 60년대 64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천문단에 잘 나와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춥고 암담하고 쌀쌀하고 이런 데는 심리적인 요소를 주는 그런 계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기 부분. 자, 거리 저쪽 끝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나타나며 점점 가깝게 들렸다라고 하는데, 사이렌 소리면 뭐 경찰이든가 소방차라든가 앰뷸런스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일종의 하나의 장면이 전환되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렌 소리의 정체가 뭐였어? 그치, 소방차 2대네. 우리 앞을 빠르게 시끄럽게 지나쳐갔다. 택시! 사내가 고함쳤다. 택시가 우리 앞에 멎었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마자 사내는 저 소방차 뒤를 따라갑시다. 나는 귤껍질을 3개째 벗기고 있었다. 지금 불구경이라도 가고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10시 반이에요. 벌써 10시 반이에요. 오늘 밤에 이 돈 다 쓰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소리가 지겠죠? 좀 더 재밌게 지내야죠. 아침 되면 재미없어요. 소방차 따라가는 거 불구경? 별로 재미없어요. 무의미해요. 라고 여기는 거죠. 이제 돈은 얼마 안 돈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다 써야 되는데. 아저씨는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모두 털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에게 건네줬다. 안과 나는 헤아려 보았다. 1,900원하고 동전이 몇 개, 10원짜리가 몇 장 있었다. 됐습니다. 세상엔 다행히 여자의 특징만 중점적으로 내보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내 아내 얘기입니까? 아내의 특징은 너무나 잘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이 서로 안 통하네, 그죠? 아닙니다. 종로 3가로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이때 이 종로 3가는 당시에 어떤 활락가, 술집, 뭐 종로 3가 지금도 술집이 많지만은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 뭐 좀 19세기 19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행히 여자의 특징만 중점적으로 내보이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사례는요, 아내의 특징 웃는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안이 말했다. 사내는 안을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띠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자, 뭐예요? 안의 어떤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태도에 대한 사내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화재가 난 곳에 도착했다. 공간의 이동. 30원 택시비겠죠? 없어졌다.
화재가 난 곳은 아래층인 페인트 상점이었는데 지금은 미용학원인 2층에서 불길이 창으로, 자 뭐라고? 불길이 창으로 막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요거 체크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2층에서 불길이 막 창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경찰들의 호각 소리, 소방차들의 사이렌 소리, 불길에서 나는 탁탁 소리, 물줄기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소리. 결국 뭐야?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빛에 비쳐 무한당한 사람처럼 붉은 얼굴에 정물처럼 서 있었다. 한마디로 뭡니까? 무관심한 거야. 내일 아닌 거예요. 야, 불이구나. 그 정도예요. 일종의 개인주의의 어떤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불구경이죠. 소방차를 따라 화재 현장에 도착한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발밑에 굴러있는 페인트 든 통을 하나씩 궁둥이 밑에 깔고 웅크리고 앉아 불구경에 동참했다. 나는 불이 좀 오래 타기를 바랬다. 이 말은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불 꺼지면 내가 또 돌아다녀야 돼. 힘들어. 그냥 조금 여기서 쉬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미용학원이라는 간판에 불이 붙고 있었다. 원자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간판이 있어요. 미용학원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창문이에요. 여기서 막 아까 불길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불길이 여기까지 탄 거예요. 즉 무슨 소리예요? 원자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그렇죠.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라고 보면 돼요. 김영, 우리 얘기나 합시다. 화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재 같은 건 별거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내일 아침 신문에서 부를 것을 우리가 오늘 밤에 미리 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화재는 김영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아저씨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화재는 항상 계속해서 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화재에 흥미가 없습니다. 김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동감입니다. 역시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렇게나 대답을 하며가 되는 거예요. 이젠 미용학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학자에 불이 붙고 있어요. 학자에 불이 붙고 있으니까는 시간이 그만큼 또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흥미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시간이 지났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굳이 원자, 학자 이렇게 보는 거는 자꾸 신경이 간다는 거죠. 글로. 그 불길에 자꾸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고 필기한 겁니다. 아니 난 지금 방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정을 하네요. 왜? 화재는 우리의 모두의 것이 아니라 화재는 오로지 화재 자신의 것입니다. 화재는 화재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체로서. 화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재의 불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화재에 흥미가 없습니다. 결론 내렸죠. 동감입니다. 역시 무의미하죠. 어쨌거나 간에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마디로 이거나 저거나 나나 사물이나 대상이나 주체나 모두가 어떤 존재야? 의미 없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니 이 내용의 의미 알겠습니까? 예, 알겠다고요? 아니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말장난하고 있죠? 물줄기 하나가 불타고 있는 미용학원에서 학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시간의 경과예요. 역시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물이 닿는 곳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힘없는 아저씨가 갑자기 힘차게 깡통으로부터 일어섰다.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야. 내 아내입니다. 뭐야? 환영을 보고 있는 거죠.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신 분열 상태라고 보면 돼요. 사내는 환한 불길 속을 손가락질하며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내 아내가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골치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여보! 자, 이거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죠. 아내에 대한 사내의 뭐라고 봐야 돼요? 죄책감이라고 봐야죠. 골치가 깨질 듯이 아픈 게 뇌막염 증세입니다. 그렇지만 저건 바람에 휘날리는 불길입니다. 앉으세요. 불 속에 아주머님이 계실 리가 있습니까? 아니, 끌어앉았어. 아저씨를 끌어앉히며 말했다. 그 나지막하게 나에게 속삭였다. 이 양반 우리를 웃기네요. 자, 위로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무관심한 거. 뭐니? 얘 미친 거 아니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꺼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학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물줄기가 다시 그곳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물줄기는 겨냥을 잘 잡지 못했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푸른 날색에 미용 학원의 용을 핥고 있었다. 나는 밑까지 어서 불이 붙기를 바라고 있었고 간판에 불이 붙는 과정을 그 많은 불구경꾼들 중에서 나 혼자만 알고 있기를 바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소설의 맨 앞에서 선술집에서 나와 안과 나가 대화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기만이 알고 있는 무의미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거예요.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 성격 안 변하네요. 그러나 문득 나는 불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어서 내가 조금 전에 바라고 있던 거, 나 혼자만 알고 있기를 바랬던 거를 취소해버렸다. 왜?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뭐도 알고 있어? 그렇지, 불도 알고 있는 거잖아. 결국 이 화제의 장면을 보면서 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결국 여기까지의 장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불이라고 하는 거, 화재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세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근데 공통되거나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를 보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야, 인간들 역시 안 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자, 안은 불에 대해 별 관심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불은 불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간판이 타들어가는 것만 연락에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 혼자만 알고 있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에 대해 흥미를 느낀 반면 사내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고요. 죄책감에 빠져 있다. 완전히 파편화된 인물들의 관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은요, 고등학생 내지는 대입시생을 위한 어떤 국어 전문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과 문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주로 이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내지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그 다음에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모의고사 내지는 시험의 기출작품들, 그리고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을 통해서 고등학생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입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게 이제는 구독 버튼이에요. 요 영상의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체크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언가 하얀 것, 요거는 손수건에 탁 쌓여있는 돈뭉치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곳에서 불타고 있는 건물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그 비둘기는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 이 하얀 것이 원관념이고 비둘기가 보조관념이겠죠? 불 속에 떨어졌다. 무엇이 불 속으로 날아들어갔지요? 예, 뭐가 날아들어갔습니다. 나에게 대답하고 나서 이번엔 아저씨를 돌아보며 보셨어요? 하고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잠자코 있었다.
순경 한 사람이 뜬금없이 우리 쪽으로 달려들어왔다. 당신이다. 뭘 던졌어? 아무것도 안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던지는 걸 봤단 말이야. 뭘 던졌어? 돈입니다. 돈? 돈과 돌을 손수건에 싸서 던졌습니다. 이것이 원관념이 되겠네요. 정말이요? 왜? 우리에게 물었다. 예, 돈이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불난 곳에 돈을 던지면 장사가 잘 된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진짜? 굴하죠? 말하자면 좀 돌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쁜 짓은 결코 하지 않는 장사꾼입니다. 라고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합니다. 얼마였어? 1원짜리 동전 1개였습니다. 정말 돈을 던졌습니까? 예. 모두? 예. 다 써버렸네. 우리는 꽤 오랫동안 불꽃이 탁탁 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참 후에 아니 사내에게 말했다. 결국 그 돈은 다 쓴 셈이군요. 이제 약속이 끝났으니 약속 어떤 약속? 돈을 쓸 때까지 함께 있다는 거겠죠? 자, 우린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을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일종의 안에 비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이바이. 나도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결국 사내가 불에다가 돈을 던지니까 헤어지려고 하는 안과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네요. 아, 근데 너무 삭막하다. 그죠? 안과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아내가 우리를 쫓아와서 한쪽 팔씩 잡았다. 혼자 있기가 무섭습니다. 뭐야? 불안한 거죠? 됐어요? 이게 나중에 사내의 자살이라고 하는 쪽으로 귀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복선의 역할도 합니다. 곧 통행금지 시간이 됩니다. 통행금지? 요즘은 이 통행금지라는 게 없죠?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이다. 난 여관으로 가서 잘 작정입니다. 아는 아까 나하고 대화할 때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지막에 어때요? 여관에 가는 게 프로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뭡니까? 나는 추워.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하고 헤어지고 여관 가서 편하게 있을래. 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결국 뭡니까? 그렇죠. 안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집으로 갈 겁니다. 내가 말했다. 함께 갈 수 없겠습니까? 오늘 밤만 같이 있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잠깐만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왜? 돈이 없어서 헤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뭐 한 거야? 돈 구하러 가겠죠 뭐. 어디 가자는 겁니까? 여관비를 구하러 잠깐 이 근처에 들렀다가 여관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여관에요? 내 호주머니 속에 든 돈을 손가락으로 계산해보면 말했다. 왜? 나는 집에 가려고 했거든. 여관비라면 내가 모두 내겠으니 함께 가시죠. 아니 사내와 나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따라와 주세요. 돈 빌리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또 뭐야? 이 근처에요? 예, 여기가 남영동이라면 아마 틀림없는 남영동인 것 같군요. 화재가 나는 곳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빚 받으러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받아야 합니다. 결국 뭐야? 여관비로 쓸 돈을 찾으러 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네요. 먼 빛인데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들어섰다. 골목의 모퉁이가 몇 개인가 돌고 난 뒤에 사내는 대문 앞에 전등이 켜져 있는 집 앞에 멈춰섰다. 나와 아는 사내로부터 10발자국쯤 떨어진 곳이에요. 10발자국쯤 떨어진 곳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대문 안에 선 사람과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 아저씨를 뵙고 싶은데요. 주무시는데요. 그럼 주인 아주머니는 주무시는데요. 꼭 배워야겠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아니 달려가서 사내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냥 가시죠. 괜찮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니까요. 아니 다시 먼저 서 있던 곳으로 걸어왔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여자의 음성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은 실은 월부채 값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뭐 했어요? 비명같이 높은 소리에 이걸 체크해야 돼요. 월부채값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문기둥에 손을 잡고 요걸 체크해야 돼요. 울음을 터뜨렸다를 체크해야 돼요. 월부채값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부채값. 사내는 계속해서 뭐 했어요? 은을 꼈습니다. 요걸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때요? 사내는 어떤 감정 텐션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죠? 아마 이걸 거예요. 나와 그 다음에 안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 자신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는 어떤 불길함도 있을 거예요. 또 뭐예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감정이 극대화된 상태에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회환 내지는 자책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극에 달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서 응축이 돼가지고 뭡니까? 절망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비명 같은 높은 소리, 문기둥에 두 손을 짚고 울음을 터뜨렸다, 계속해서 흐느꼈다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에 오세요. 사람이 상대방이 저 정도로 얘기하면은 나름 뭔가 생각하거나 고민할 여지가 있는 게 정상 아닌가? 라고 하는데 얘는 배려가 없어요. 소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여보 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결국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무능력 때문에 아내의 시체를 팔았다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10발자국쯤 떨어진 곳에서 한마디로 절망감에 공감하지 못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이면서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여기까지가 사내가 돈을 불 속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헤어지려고 하는 나와 안, 그 다음에 여관비를 구하기 위해서 월부채값을 받으려고 하는 사내의 모습이 나타나는 대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위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